지금부터 2021학년도 동국대학교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편입생 여러분의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총 5개 파트로 주관부서 실무자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는 약 10분간 진행하고 순서는 교무학생지원팀 주관, 학사지도 및 수강신청 방법, 교무학생지원팀 주관, 교내, 교회, 국가장학금, 글로벌 교류팀 주관, 교환학생 프로그램, 취업센터 주관, 취업 현황 및 취업 프로그램, 교무학생지원팀 CS센터 주관, 학생증 발급 안내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먼저 교무학생지원팀 주관, 학사지도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입생 여러분. 편입생 학사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요 학사 일정입니다. 전체 학사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에는 2021학년도 1학기 편입생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3월 2일부터는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이며 24일부터는 수강 신청 교과목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종강일은 6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수 연계전공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복수 전공은 주전공 이외의 기존 모집단위 개설 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며 연계전공은 단일 전공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통합교과 과정을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입니다. 전공별 선발 가능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글로벌 무역학 전공,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약학과로의 복수 전공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2월에 각각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연기는 현재 학기 수강 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 연계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자 중 주전공을 단일 전공 졸업 학점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 연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 단일 전공으로 졸업이 되어버리는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개 학기까지 졸업 연기가 가능하며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융합전공은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와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공공인재 융합전공과 인텔리전스 로봇 융합전공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융합전공은 앞서 설명드린 복수 연계전공과 매우 유사하지만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 시점에서 주전공 소속을 포기하고 융합전공만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복수 연계전공은 주전공 소속을 유지해야 하지만 융합전공은 주전공을 포기할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생 설계 전공은 기존 전공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새로운 전공 이수 체계를 말합니다. 신청 기간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며 신청하시는 방법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 설계 전공 신청서 등의 서류를 소속 학과장, 학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편입생 여러분들의 전과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학기 초 수료와 선택적 수료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 외국어 패스, 논문 또는 시험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졸업 최저 이수학점을 충족하게 되면 학적이 수료로 전환됩니다. 학기 초 수료는 휴학 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정규 졸업 사정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정해진 수업 연한을 이수하고 앞서 말씀드린 수료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 수료를 신청하여 승인받게 되면 3월 1일자, 9월 1일자로 수료 처리되며 이후에 외국어 패스, 논문 또는 시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선택적 수료는 졸업에 필요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수료생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수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졸업이 되는 재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미 졸업 최저 이수학점을 충족하여 수료가 된 상태에서는
선택적 수료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재학생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은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유드림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회 휴학의 1년 휴학이 원칙이며 통산 3년까지 휴학이 가능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질병 휴학과 임신, 출산, 육아 휴학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휴학은 입영통지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입대일이 학기 4분의 3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에 대해서는 조기 복학에 대해서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학 후 1년이 아닌 한 학기 만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가진급이 한 학년 올라가게 되며 4학년을 3개 학기 이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강 신청, 학업 이수, 졸업, 복수 전공, 교직 이수, 장학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대학 학점 교류는 졸업학기 학생을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며 정규 학기에는 편입생 여러분들의 경우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대학에서 이수하고 동국대학교로 돌아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 교류 및 국제 교류를 모두 합하여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 인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단과대, 학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총 학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공 또는 대학 지정 과목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은 그 아래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광고홍보학과를 제외한 사회과학대학 학생이 3학년 편입을 한 경우 총 6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공 및 대학 지정 과목은 15학점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대학 학점 인정 신청은 3월 2일 개강 이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소속 전공 학과 사무실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저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 보시는 표와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편입생 학사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및 성적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생 여러분 학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포탈을 클릭하시면 새 창이 뜨면서 학번 조회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그 버튼을 클릭하시고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학연도, 그리고 대학원을 구분해서 대학을 클릭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바로 학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뉴드림스를 클릭하여 설치하신 후 실행하시면 신학번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을 누르시면 학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2021-1학기 편입생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강 신청 사이트가 생성되는데요. 여기에 아이디는 본인의 학번,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뒤에 알파벳 DG 느낌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렇게 로그인 하시면 본 슬라이드와 같이 수강 신청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좌측 상단의 교과 과정을 클릭하여 공통교양, 학문기초, 일반교양, 전공, 교직 등의 교육과정을 선택하면 교과목이 나오고요. 교과목을 선택한 다음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교과목 조회는 9시 30분부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란에 2021-1학기 학부 수강 신청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있사오니 해당 게시물에 있는 수강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은 최소 12에서 최대 18학점까지이며 컴퓨터 공학 전공, 정보통신공학 전공, 멀티미디어 공학과 소속이시면 21학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3학점을 신청하실 수 있는 초고학점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학석사 연계 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 사범대 편입생 및 이과대학 편입생, 이과대학 캠퍼스 전과생 포함입니다. 그리고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 4.0 이상인 경우 이렇게 4가지 중 1가지 자격을 충족하시면 최대 3학점까지 초과학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15학점 이상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강 신청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편입학생 이수 기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일로 보내드린 2021학년도 학업 이수 가이드에 각 단과대별 편입생 이수 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며 책자는 각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전적대학 취득학점 중 본교 편입 시 전공으로 인정받으실 과목은 중복 수강이 불가하고요. 전적대학 성적 인정 기준은 3학년 편입 기준으로 최대 65학점, 그중 전공은 16학점까지 가능합니다. 단 광고 홍보학과를 제외한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최대 60학점, 전공은 15학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수강 과목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기간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이며 수강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 중에 만약에 취소하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3월 24일부터 26일이 취소 기간이며 이때는 수강 신청 사이트가 아닌 학교 유드림스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취소하시면 됩니다. 단 최소 12학점, 4학년은 3학점입니다. 은 남겨두셔야 하며 수강 취소 학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재수강의 경우는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재수강 후 성적이 A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학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절대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재수강을 하셔도 최대 A+까지 가능하오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 상대평가로 전환 시에는 다시 상한선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 2월은 학기당 수강 가능 최대 학점에 미달하는 유효학점을 차학기까지 2월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학점까지만 한 학기 2월 가능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초고학점은 2월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강 신청 취소로 인한 유효학점도 2월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성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본교 학업 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본 슬라이드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A+에서 D0까지는 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F학점은 평점에는 가산되나 취득학점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우등 및 성적 경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 4.0 이상이면 학기 우등생, 반대로 평점 평균 1.75 미만이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성적 경고 대상자가 되오니 열심히 공부하시어 학기 우등을 노려보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성적은 A등급은 최대 40% 이내, B+ 이하 등급은 제한이 없고 상대평가를 적용합니다. 단 이번 학기는 코로나19에 따라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절대평가를 적용하며 상황이 호전되어 상대평가로 전환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평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의평가는 중간고사 종료 후 1번, 종강 전 1번 이렇게 총 2번 실시하는데요. 만약 강의평가를 여러분께서 하지 않으시면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강 신청 및 성적 관련 안내를 마칩니다. 다음은 교무학생 지원팀 주관 교내 교외 국가 장학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입생 여러분.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교무학생처 교무학생 지원팀의 국가장학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로 우리 대학의 모든 장학금 신청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장학 공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신청 공지까지 전부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게시하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미 신청은 하셨겠지만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3월 1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청 못한 학생이 계시다면 방송이 종료된 후 바로 신청을 해주세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뒤에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를 받으시면 그 지원 구간을 활용해서 지급하는 교내외 장학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학금 지급 목적에 따른 큰 분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학금은 지급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등록금 지원과 생활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등록금 지원은 말 그대로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이라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학생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장학금이라서 여러 가지 장학금액을 합치거나 하나의 장학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의 장학금을 꼭 분리해서 잘 생각하시고 개념을 이해하셔야 학자금 중복 지원에 걸리지 않습니다. 학자금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국대학교의 장학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 장학금 중에서 먼저 우수장학, 복지장학, 동국 리더 장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장학은 쉽게 말해 성적 장학입니다. 동국 인재 육성 장학이라고 우리 대학에서는 부르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장학은 학생 복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복지장학에도 종류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학생,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이 장학들은 모두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SOS 두드림 장학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입니다. 대부분의 장학금은 지급금액이 수업료의 일부라고 써 있는데 SOS 두드림 장학만 일정 금액이 적혀 있죠. 등록금 범위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장학이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경제사정 등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장학이니까 공지사항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국 리더 장학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장학금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학생 자치기구의 임원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그 다음으로 동국 가족 장학입니다. 동국 가족 장학은 동국대학교에 직계가족이 입학, 재학하는 경우에 그 케이스에 따라서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장학과 특기 장학이 있습니다. 특기 장학은 고시나 전문 자격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등록금성 지원 목적의 장학입니다. 기타 다른 장학금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동국인재 육성 장학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외국인 전형 입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학제도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장학제도입니다. 저소득 학생의 학업 성취와 역량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학제도인 만큼 성적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도 및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봉사활동, 외국어 능력, 멘토링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드림패스 마일리지라는 것을 쌓을 수가 있는데요. 드림패스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상세 내용은 오전에 아마 설명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장학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상세한 비교과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동국인재 육성 장학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공별로 1등하는 학생에게 주는 수석 장학과 선발 인원의 10% 이내에 드는 학생을 지원하는 우수로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럼 선발 기준을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성적 50%,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30%, 가정 형편을 20% 반영을 합니다. 성적은 취득학점과 평점평균 두 가지를 모두 보는데요. 기본 전제가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을 3.5 이상 받아야 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봉사활동, 외국어 점수, 멘토링 등에 참여해서 얻은 마일리지를 점수로 환산합니다. 중요한 건 장학생 선발 시에 반영하는 마일리지의 최대 점수가 70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70점 이상을 쌓아도 전부 70점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 이거는 장학생 선발을 할 때 30% 비율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성적은 대학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심사 요소지만 학생들이 쌓으신 마일리지는 신청하시고 제출하지 않으시면 장학심사 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및 제출 기간 내에 역량개발센터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형편은 20%를 반영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해서 학자금 지원 구간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이 이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해서 지급하는 장학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0에서 10구간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원 구간의 숫자가 낮을수록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즉 0분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국가장학금은 8분위까지 수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을 수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학에 교부된 국고 전액을 학생들 소득 분위별로 기준을 세워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매 학기 2유형은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유형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른 조건들은 1유형과 동일합니다. 이 국가장학금은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가장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입학금 지원 장학은 우리 대학에 신편입한 모든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한국 국적의 학생이라면 전부 다 고지서에 감면 받으셨을 거예요. 국가 우수장학금은 인문계, 이공계, 예체능계 이렇게 계열별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선발 가능한 인원을 배정하고 그에 따라 공개 선발하거나 단과대학에 추천 요청해서 교수님들이 선발합니다. 이 장학금도 전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므로 선발 시기가 되면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 또는 창업하는 학생, 또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취업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해당하는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가장학금은 모두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대부분 등록금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다른 장학금과 같이 수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교회장학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장학금은 말 그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외부기관 장학을 의미합니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설장학재단 등에서 기준을 세워서 대학의 장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학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동국대학교의 장학생 선발을 요청하는 주요 장학재단은 이와 같습니다. 이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니까 항상 홈페이지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장학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로장학은 크게 장학금 재원이 국고인 국가근로장학과 재원이 교내 예산인 교내근로장학이 있습니다. 두 근로장학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지원 자격부터 국가근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고로 지급하는 장학이라서 학자금 지원 구간이 0에서 8구간에 속해야 됩니다. 교내장학은 따로 이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성적 기준은 국가근로가 살짝 완화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가근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빼면 모두 똑같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근로장학 공지를 통해서 근로장학생 모집 부서에 근로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국가근로 학생은 장학금 재원이 굳고이다 보니 한국장학재단에서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장학 신청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나누어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의미하고 생활비는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대출은 부채이고 이율이 굉장히 낮지만 이자가 쌓이고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용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에 대한 내용과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알려주는 영상이니까 꼭 잘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과 주요 안내사항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되니까 항상 잘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제도는 쉽게 말해서 학생이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 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타 경비를 포함한 등록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도 장학금으로 보고 대출 플러스 장학이 등록 금액을 넘지 않게 지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장학 금액에는 학생이 받은 모든 장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첫 단에 말씀드렸던 장학금 지원 목적이 등록금성인 경우만 포함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거의 모든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대부분도 전부 등록금성입니다. 이 장학금액과 대출 금액이 합쳐졌을 때 학생의 등록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의 부주의로 금액이 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지한 즉시 초과 금액을 장학금 지급처에 반환해야 합니다. 학자금 중복 지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모든 장학금과 대출금 수혜가 불가하게 되므로 본인이 한 학기에 받을 수 있는 등록금성 장학의 최대치는 내 등록금액이다 라는 기본 개념을 항상 숙지하시고 그 학기에 받는 장학금액을 계산해서 항상 확인을 해주세요. 대학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외부 장학금들을 학생들이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꼭 대학의 장학금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반환을 하시거나 알맞은 금액만 수혜하여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장학금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물론 좋지만 종류에 따라서 제한이 있다는 점도 꼭 숙지를 해주시고 본인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교무학생 지원팀에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교류팀 주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글로벌 교류팀 권세진입니다. 지금부터 편입생 여러분들께 교환학생을 비롯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크게 해외 파견 프로그램과 교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교내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현재 2021년 2월 기준 5개 대륙 51개국 306개의 대학과 교환 및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약 180여 개 이상의 대학과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합니다. 동국대학교의 국제화 관련 순위를 살펴보자면 동국대학교는 2020년 QS 세계대학 랭킹 기준 국외 순위 456위, 국내 순위 13위이며 교환학생 비율로는 2019년 중앙일보 평가 기준 6위로 10위권 내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과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수학한 후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은 본교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즉 2학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6의 평점 평균 3.0 이상입니다. 또한 지원하는 대학마다 있는 어학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언어권별로 이야기하자면 영어권의 경우 토플, 기관 토플, IELTS, 토익 등이 있고 중화권은 HSK, 일본은 JLPT 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학 점수들 중 한 가지만 충족시키면 지원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받은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 인정 범위는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졸업 잔여 학점의 4분의 1 이내이며 패스 또는 페일로 성적표에 표기됩니다. 교환학생은 매년 2월에서 3월 그리고 8월에서 9월에 선발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 국제교류 메뉴에서 확인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매 학기 100개 이상의 대학을 선발하기 때문에 각 대학별 수학 조건 및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국제교류 메뉴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교류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현장 실습이라 불리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계 학예 방학 중 2주에서 4주간 언어와 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지닌 자매대학의 단기 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해드릴 프로그램은 동국 인터내셔널 서머스쿨이라 불리는 국제학예대학입니다. 매년 학예방학에 국내외 주요 대학 교수들과 친구들을 초빙하여 본교의 강점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학생과 해외 대학 학생 간의 지식 공유회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화, 불교, 경영, 경제 등 다양한 학문의 테마 강의도 듣고 해외 대학 학생들과 방학 동안의 즐거운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교류 프로그램이니 재학 기간 동안 꼭 놓치지 말고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국벗 프로그램입니다. 동국벗은 동국버디의 줄임말로 외국인 교환학생 도움이라 불립니다. 동국벗 프로그램은 본교 외국인 교환학생의 원활한 캠퍼스 적응 및 유학생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 교환학생과 재학생을 1대1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버디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 동안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학사 지원 및 생활 지원을 통해 도움도 주고 친구가 되어 문화교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항상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매 학기 개강 전에 2월, 8월 학교 홈페이지 국제공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자율적인 외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 교류 및 문화 이해 등 증진을 도모하는 랭귀지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외국인 교환학생 1명과 재학생 3명에서 4명이 그룹핑되어 언어를 교환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재학생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단순한 해외 배낭여행보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대학생활의 기간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관 1층 글로벌 교류팀을 방문하여 주시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항상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취업센터 주관 취업 현황 및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취업센터 직원 한중구입니다. 2020년 취업률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 발표된 우리 대학 학부 취업률은 69%로 전년 대비 약 1.6% 상승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2019년 중앙일보 대학 평가 기준 우리 대학 순수 취업률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개별 학과별 취업률입니다. 2017년에서 19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최근 2020년 학과별 취업률을 확인해 보시려면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하단에 대학 정보 공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우리 대학 알림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간쯤 공시 정보를 클릭, 또 전체 목록을 클릭하세요.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 교육 연구 성과에서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2020 보기를 클릭하시면 학과별 취업률, 진학자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진로 결정, 취업 전략 수립, 기업 직무 분석, 종합 프로그램, 입사 지원서, 직무 적성 검사, 면접 등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 세부 프로그램들이 개설됩니다. 공채가 많이 줄어들고 수시 채용이 자리 잡아가는 단계라서 취업 프로그램 시행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점 감안해 주시고 3학년이시니까 학교 홈페이지와 학생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매학기 초에는 취업 전략 수립 특강을 통해 이번 시즌의 취업 트렌드, 전략,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시기에 맞추어 동문 선배 랜선 멘토링에 참여하여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현직자 동문이 진행하는 멘토링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원 회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소개를 작성했다면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취업센터 내 상주하는 두 분의 취업 컨설턴트 분께 예약 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도 직무 적성 검사, 면접 등 전문가 또는 현직자를 초청해서 실질적인 팁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올해 2021년도에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센터에서 과거에 진행한 프로그램 사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찍어둬서 그런지 사람도 많고 마스크도 끼지 않아 어색한데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취업센터 내 상담실 2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비대면 웹엑스 상담만 진행합니다. 따라서 학생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에 접속,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대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취업 전문 컨설턴트 분의 코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취업 관련 도서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1인당 3권씩 일주일간 학생증을 맡기고 대여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대학이 계약한 위포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해서 전보다 도서 대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만약 취업센터로 오실 경우엔 학기 중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학 중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2020년 1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취업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보세요. 동국대학교 학생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 하단에 바로 갈 수 있는 배너 링크가 있습니다. 대기업 및 공기업 등의 각종 기업 직무 산업 분석 자료, 취업 강의 등 취업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위포트, 현직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해 오피셜하지 않은 내용까지 알려주는 잡플래닛, 지원하고 싶은 희망 회사나 직무에 몸담고 있는 현직자가 24시간 이내에 답변해주는 온라인 취업 멘토링, AI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자소서 면접 역량 합격 솔루션까지 로그인 한 번이면 집에서 동국대 취업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플랫폼을 자유롭게 편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야심차게 준비한 학생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 대학 모든 비교과와 상담은 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로진단검사, 심리진단검사, 직업적성진단검사 등을 해볼 수도 있고요. 추천 채용을 비롯한 각종 채용 공고, 취업 프로그램 신청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매년 1, 2월 사이에 나오는 우리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성공 후기집 책자 안내입니다. 2020년도 상하반기 공채 합격자의 합격 수기 모음집 동문 취업을 말하다는 인문계, 이공계로 나뉘어서 제작되었습니다. 전공계열별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 면접 후기 및 합격 자기소개서 전문 등이 들어가 있어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필수템입니다. 각 단과대학 학사 운영실 또는
본관 3층에 자리한 취업센터로 방문해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국대학교 취업센터와 학생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무학생지원팀 학생 CS센터 주관 학생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증 발급 안내를 도와드릴 교무학생지원팀 학생 CS센터 임선희입니다. 학생증 발급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증 유형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증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고 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일반형, 신한 체크카드형, 국민 체크카드형이 있습니다. 발급받고 싶은 학생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 수요일부터 3월 5일 금요일까지이며 수령일은 3월 26일 금요일부터 가능합니다. 학생증 종류에 따라 수령처가 다릅니다. 일반형 학생증의 경우 단과대 학사운영실에서, 신한 체크카드형의 경우 신한은행 동국대 지점에서, 국민 체크카드형의 경우 국민은행 동국대 지점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유드림스 사진 미등록 시 학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학생증 사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월 22일 월요일까지 반드시 사진 변경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증을 한 번 신청했으면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번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학생증 발급이 되지 않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증이 불필요한 경우 유드림스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서 발급 안함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일반형의 경우 보이는 유드림스 화면처럼 일반형, 은행 체크카드 기능 미포함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수령은 3월 26일 금요일부터 단과대 학사운영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 체크카드형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한 체크카드형의 경우 보이는 유드림스 화면처럼 신한 체크카드형을 선택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반드시 은행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신한은행 앱 신청 또는 신한은행 동국대 지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학생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령은 3월 26일 금요일부터 신한은행 동국대 지점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국민 체크카드형 학생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 체크카드형 학생증의 경우 보이는 유드림스 화면처럼 국민 체크카드형을 선택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스타뱅킹 어플 또는 국민은행 동국대 지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체크카드형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 완료 문자 쏘신 이후 국민은행 동국대학교점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모바일 학생증 발급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물 학생증 발급 이전까지는 모바일 학생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국대학교 모바일 열람층 어플을 설치한 후 유드림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학생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생증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 후 은행에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본관 3층 학생 CS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생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증 발급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학생증 발급 안내를 마칩니다.
또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본관 3층 학생 CS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사지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나요? 오늘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각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및 교무학생 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